얼마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육과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교육시장에서 학원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교육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말도 어렵고 그게 뭐 어떻게 아이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초, 중, 고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담고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그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것은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할지, 무엇을 충실하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학습 능력을 쌓아가야 되는지,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요, 학교는 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왜 얼마 전에 태풍이 있었죠? 태풍이 있어서 하루 갑자기 휴업을 한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휴업을 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수업 일수라는 게 있어요. 수업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 일수를 마치기 위해서 여름방학 일수와 겨울방학 일수가 결정이 되고, 언제 학교가 나오고 언제 학교가 안 나오고 언제 재량 휴업을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태풍 때문에 휴업을 하루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겨울방학이 하루 줄어들게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러냐고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의 학교 생활 하나하나를 결정하는 게 바로 교육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개정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개정되는 교육과정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2024년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개정이 시작됩니다. 25년에는 초 3, 4학년, 중1, 고1이 바뀝니다. 26년에는 5, 6학년, 중2, 고2, 그리고 2027년에는 중3과 고3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이 모두 다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면 2022년 교육과정에 따라서 대입을 봐야 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개정이 되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교육과정 총내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일수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과목을 언제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어떤 점을 강조할 건지가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국어를 일주일에 3시간을 배운다, 영어를 3시간을 배운다, 이렇게 수업 시수에 관한 것도 교육과정 총론에 다 나와요. 그래서 1년 안에서 그 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3시간씩, 4시간씩 이렇게 학교별로 시수를 짜서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거니까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교육과정의 면면을 다 알아서, 아, 이때는 그래서 학교에 가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쉬는구나, 수학이 늘어났구나, 이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육과정 안에 각각의 성취 기준에 따라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성취 기준을 이루기 위해서 수업 내용이 구성이 되고, 그 성취 기준에 맞게끔 평가도 이루어지고, 그 평가들이 쌓여서 내신이 되고,
그 내신이 쌓여서 수능, 대입까지 이어지니까요. 학부모님이 큰 줄기에서 교육과정에 알아주면 좋은 게 어떤 걸지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교사도 아닌데 왜 교육과정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봐 주세요. 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이라 하면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2015년과 많은 미래 역량과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이 됩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에 기후변화, 감염병 대유행, 기후환경 이런 것들을 다 교육과정 안에 변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온갖 다양성이 확대됨으로써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각기 다른 요구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를 중점을 두고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그냥 이끌어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육 개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교육과정 대토론회라든지 교육과정 변화를 위한 공청회 같은 거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시면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참여는 어려우시더라도 학기 말에 학교 평가하는 설문이 갈 거예요. 그럴 때 학교 평가, 교원 평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죠. 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총론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미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키워가는지 느끼실 수 있겠나요?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어떤 앱을 통한 수업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쌍방향의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일방적인 강의식의 수업이 아니라 수업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참여를 하고요. 소극적인 아이들도 자기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게 되죠. 그런 디지털 소양을 살릴 수 있는 2세대에 맞는 교육으로 방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언어 소양과 수리 소양이라면 무엇이 강조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바로 수능에서도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과목 국어와 수학이 조금 더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도 국어, 수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국어 공부에 올인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낙 코로나를 통해서 문해력이 낮아지고 아이들이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읽어서 무언가를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뒤처진다는 걸 집에서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소양을 쌓아주기 위해서, 아이들의 문해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초등부터 국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양들을 조금 더 삶과 연계해서 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교육과정에서 두 번째 신경을 쓰고 봐야 될 부분은요, 평가 부분입니다. 평가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요,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논술형, 서술형 평가의 비중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또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학교 수업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의 평가를 위해서 수행평가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수행평가의 핵심 키워드가 논술형이나 서술형 평가로 바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수행평가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준을 반영을 해서 아이들한테 한 점이라도 덜 깎이게 하기 위해서 점수를 더 주기 위해서 쉽게 내는 경우가 많아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만점에서 점수를 깎아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썼으면 점수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인데요. 이제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면 무엇의 중요성이 조금 더 확대되겠죠? 뭘까요? 바로 글쓰기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디지털 소양, 수리 소양, 언어 소양에도 말씀을 드렸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확대된다는 것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엇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나요? 바로 언어 능력, 글쓰기 능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2022년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수학에서 행렬이 고등 기본교육과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기타 등등 다양한 이슈가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아주 뜨거운 교육과정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그 작은 접점들을 지나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바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내신 평가, 그리고 언어 소양, 수리 소양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텍스트를 읽어내고 그것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능력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측정을 통해서 대입도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정교육과정 왜 중요한지, 교육과정에 왜 학부모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착착착 과목별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나와서 그거에 맞게끔 또 교과서도 만들고 평가 내용들도 다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입을 가게 될 때쯤이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능이나 대입을 준비하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교육과정에 의견 수렴을 한다던가 변화가 어떻게 있다던가 하는 거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사교육에 흔들리지 않고도 중심을 잡고 아이의 교육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교육과정까지 신경 써야 되냐?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교육과정이 바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학교에 잘 적응해서 대입까지 이어지는지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교육과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수행평가와 서술형, 논술형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